안녕하세요. 닥터데디 하인이 아빠 김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데디 가득이 아빠 이대원입니다. 저희 유튜브가 되도록이면 해외로 멀리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목도 영어로 지어봤어요. 영어요? 네. 코피가 뭐죠? 에피스탁시스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이쁘게 만들었는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응급실에 오면 엄마는 엄마대로 코피가 나니까 놀라고요. 딸은 아이대로 코피가 나니까 울고 있고요. 그렇지만 막상 와서는 그렇게 할 게 없어서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코피 난다고 바로 부모님들이 오시지는 않으시죠? 몇 번 휴지로 집에서 나가지고 하다가 안 돼서 왔는데 응급실에서 저희들은 또 보면 별거 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약간은 좀 서운해 하시기도 하고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코피의 원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에 국한돼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잘 모른다. 갑자기 나는 코피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상.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 코를 쑤신다든가 어디 부딪혔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안 좋은 경우지만 코에 뭐 안 좋은 종양이 있다든가 또는 그쪽에 염증이 생겼다든가 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코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발생하는 코피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은 거가 혹시 뭔지 아세요? 글쎄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돌이키면 네. 코파다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제일 많은 90% 정도는 결국 코파다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정도는 외상, 넘어지거나 다치는 건데 또 크게 범주를 따져보면 코 네. 파는 것도 외상이기는 해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은 외상 때문에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뭐 그 외에는 다른 질병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네. 그래도 제일 많은 건 코파다가 생긴다. 코피가 나는 여러 가지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하기 전에 코피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방출혈, 후방출혈이라고 구분을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방출혈인데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은 키셀바흐 플렉서스라는 코에는 그렇게 부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여러 가지 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쪽에 코를 판다든가 네. 했을 때 코피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소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90% 이상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고 굉장히 잘 멈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후방출혈은 여기에서 뒤에서 보면 외경동맥이라고 하는 큰 혈관에서 나오는 어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다량의 출혈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좀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소아에서는 좀 많이 드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코에서 양쪽에서 코피가 난다?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후방출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들은 좀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고요. 또는 목 뒤로 피가 꿀꺽꿀꺽 계속 넘어간다. 이것도 조금은 후방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 파손하는 코피인 건지 아니면 어디 다쳐서 생긴 코피인 건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상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검사할 것도 많아질 수 있고요. 그렇죠. 기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다쳤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다쳤다고 한다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 흐르는 코피만 잘 닦아주면 되는데요. 무턱대고 막 쑤셔넣지 마시고요. 조금은 흐르는 거 닦아주면서 네. 30분 정도는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자꾸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에 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외상이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검사를 결정을 할 거예요. 네. 단순하게 넘어져서 다친 정도라고 한다면 엑스레이를 보겠지만 간혹 가다가 아이가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면서 네. 머리 쪽에 외상이 생기고 또 그 외상 때문에 생기는 코피 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외상에 대한 먼저 평가를 할 거고요. 그 외상이 위험한 것 같다면 머리 CT를 고민도 할 거예요. 네.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30분 그냥 가만 놔둡니다. 우선은 뭐 일례를 들으면요, 보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코피가 나니까 엄마가 막아주고요. 네. 한 30분 정도 있다가 궁금하니까 아이가 먼저 뽑아요. 그럼 또 코피가 나죠. 네, 그쵸. 그럼 다시 엄마가 또 막고 네. 한 30분 지난 다음에 엄마가 궁금해서 또 뽑아봐요. 네. 그럼 또 코피가 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오거나 아니면 뭐 이비인후과에 가게 되는 네.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코피 나는 막아놓은 거를 빼는 순간에
피를 멈추게 해주는 피탑질이 같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결국 코를 파는 거와 똑같은 원칙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응급실에 와서 기본적으로 30분 정도는 정말로 코피가 나는가 계속 나는가 확인을 할 거고요. 계속 난다고 한다면 막아주는 바세린 꺼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패킹을 해주는 제제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죠. 한번 맞고 나면 다음날까지 빼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피가 멈췄는지 어떻게 알죠? R을 시켜보고 목 네. 뒤로 넘어가는 피가 있는가 확인을 해봅니다. 집에서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 못하는 경우는 침을 뱉으라고 시켜봐요. 그래서 침에 피가 나오는가 이렇게 좀 확인하는 것도 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후방 출혈인지를 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다행인 거는 일단은 소아에서는 후방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후방 출혈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팁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갑자기 너무 자주 이렇게 코피를 흘린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 전신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코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자세한 혈액 검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좋은 말씀이었어요. 네. 지금까지 아이들 코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코피를 멈추는 방법은 저희 블로그를 이용해서 네. 몇 가지 좀 올려드릴게요. 그걸 직접 보여드리는 거는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어떻게 하면 코피를 멈출 수 있는지 자료를 좀 올려드릴게요. 네. 네, 지금까지 아이들 코피에 대해서 이야기한 닥터데디의 하인 아빠 김덕호였습니다. 저는 닥터데디 가득이 아빠 이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osy sweet.